이게 재판을 우리가 뭐 한 10번 정도 시작부터 끝까지 뭐 한 10번 정도 간다고 해보시죠. 많이 가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고는 출석에 부담이 있고요. 출석에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피고는 출석에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부담이 적다. 네. 왜 그러냐면 소송법에 보면은 원고가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쌍불이라 그래, 쌍방불출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총 3번, 총 3번을 쌍불이 되게 되면은 소가 취하되는 걸로 됩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원고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대체로 피고 쪽은 저희들도 그냥 안 나온 것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해요. 쌍불 처리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원고가 안 나왔는데 피고가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진행을 하면은 쌍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법적으로 보면 피고는 대체로 이제 쌍불을 좀 원하거든요. 그렇죠. 취하되기를 원하죠. 취하되기를 원하니까 원고가 안 나왔으면은 이게 뭐 소송할 의지가 없나 이러면서 그냥 보통은 저도 안 나온 걸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쌍불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되고 또 2번 되고 만약에 3번까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2번 되면은 한 달 안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원고가. 그러면 이제 그 기일 지정 신청이 안 되게 되면 이제 뭐 3회 쌍불로 해가지고 그냥 재판이 취하된 걸로. 자기 뭐 하겠다 안 하면 예 그렇게 되죠. 반면에 피고가 이제 만약에 안 나갔다, 원고는 나갔는데 네. 피고 소송 대리인이 안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피고 그러니까 불출석에 따른 어떤 법적인 효과가 진술 간주도 다 됩니다. 서면 진술 간주가. 별 이렇게 책임이 없네요. 안 나가도 답변서 내고 준비서면 낸 게 있지 않습니까? 서류만 잘 내면. 예, 그렇죠. 진술 간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하게 되면 피고가 없어도 또는 피고 소송 대리인이 없어도 진술 간주가 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어요. 아니 근데 10번 그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거의 9번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정하는 것은 10번 재판을 하는데 어떤 본인 사정 때문에 뭐 차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재판이 겹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 때문에 한 2-3번 못 나갔다. 이런 경우에 따른 부담. 없다고요? 네, 그런 부담은 피고는 덜 가져도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안 나가더라도 내가 낸 서면들이 진술 간주가 되고 물론 이제 본인이 안 나가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서증이라 그래서 서류 낸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고가 낸 서류를 의로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의로증 제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나가야 제출이 돼요. 소송법정으로는. 그러니까 내셨죠? 예, 한 게 그거예요? 네네. 그거는 응답해야지 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제출만 했다고 그래서 소송법적으로 제출된 건 아니죠. 복잡하네. 예, 복잡합니다, 좀. 그런데 주장, 답변서 내고 뭐 준비서면 내고 이런 것들은 진술 간주가 됩니다. 안 나가더라도.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을 이제 이야기해 보자면 출석에 대한 부담이 원고가 훨씬 크죠. 그러게요. 쌍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서울 교대에 있으니까 요 중앙법원 같은 경우는 요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석에 대한 그 부담이 적은데 만약에 저쪽에 뭐 어디 그 평택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좀 멀리 있는 이런 부분을 10번 다닐라 그러면 부담이 무조건 가야 되니까. 부담이 10번 갈라 그러면 원고 소송 대리를 할 때는 부담스럽거든요. 스케줄 꼭 맞춰야 되고. 늦지 않게. 그걸 우선순위로 따져야 되고 원고 사건은 조금 이렇게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어요. 피고는 살짝 한 번 정도는 그냥 그렇죠. 가보면 안 나가고. 예를 들면 10번 진행 중에 한 20-30%는 안 나가도 된다. 왜냐하면 10번 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크게 불이익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걸 알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어떤 변호사가 소송 사건을 못 나가서 3번 못 나가서 못 나가서 뭐 언론에도 이슈가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걸로 판결이 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인가? 뭐 그 정도로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건은 이제 약간 이제 원고입니다. 그 사람이. 원고에서 3회 쌍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취하됐는데 소송이 취하되게 되면은 소가 없었던 상태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소송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다시 원칙은 다시 소송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1심에서 이제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했다가 3회 쌍불이 되면은 1심이 확정돼 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을 열심히 해서 뭐 한 1, 2년이 갔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소취하가 되게 되면 다시 소송을 하면 되는데 원래 하면 되는데 그 타이밍에 이미 소를 다시 제기하는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해당되는.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다 시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효들이 있는 사건에서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는 바람에 다시 소송하자니까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큰 낭패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원고. 그래서 그 사건은 지금 문제가 된 사건은 이제 원고인 경우인데 그 사건이 워낙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해서 보도가 되고 해가지고 저도 의뢰인들한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걱정 변호사님 오늘 안 나가도 네. 오늘 나오시죠? 그거 나오시죠? 확인하고 자기는 안 나가니까 다짐받고 그 사건 이후로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들 직업적으로 하는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원고 사건은 아까처럼 굉장히 조금 신경 쓰고 주의를 더 해야 되고 피고 사건은 이 타이밍에서는 중요치 않은 길이니까 한번 빠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리드미컬하다 그러나요? 그런 이제 그걸 세워놓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의뢰인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그치니까 아이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피고인데도 다그치겠네. 잘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요. 3번 안 나가면 그냥 끝 이렇게 지는 걸로. 그리고 전화 오면 물어보겠는데 몇 번 안 나가신 적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조금 이제 원리를 알고 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이제 변호사한테 맡긴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고이면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생각해도 조금 더. 근데 원고면 조금 내일 가시죠. 출석에 대한 긴장도를 한 30% 내지 절반 정도 낮추셔도 피고는 그래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